맥박이 빠를 때 보통 제가 빈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맥이 빠르면 꼭 부정맥 시술을 해야만 하나요? 나는 시술하기 싫어요 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물 치료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또는 시술을 받게 되면 끊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인공심박동기는 시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는 삽입형 제세동기를 시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두근두근 홍닥터 이경입니다. 빈맥은요, 이게 심장의 어디 부위에서 나오는지 거기서부터 우리는 구분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심장은 크게요, 심방과 심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방은 다시 2개, 심실도 다시 2개로 구분이 되는데, 오늘은 편의상 심방, 심실 2개를 묶어가지고 심방에서 발생을 하느냐 심실에서 발생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첫 번째로 이 심방에서 나오는 것들, 여기서 나오는 빠른 맥박들을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심방에서 이 빈맥이 나오게 되면요, 심장이 뛰는 거를 우리가 증명해내는 방법이 심전도인데, 심방에서 나오는 맥박들은요, 맥이 좁게 보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면 되게 좁게 보이죠. 만약에요, 심실에서 뭐가 범인이 생겼어 보게 되면, 심실에서 생긴 거 그림에 보게 되면, 제가 빨간색 이 별표 표시를 해뒀는데, 이렇게 심실에서 생기게 되면요, 심전도를 보게 되면 널찍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게 심방에서 생겼냐 심실에서 생겼냐 구분을 할 수가 있고,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씩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심방에서 나오는 거는요, 이 QRS, 심전도에서 좁게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로 빠른 맥박은 동성 빈맥이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빠르게 뛰는 맥박이거든요. 이게 60개가 아니고 100개 이상으로 빠르게 뛰는 맥박 보고 동성 빈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긴장을 해도 심장이 빠르게 뛰지요. 또는 커피를 마시거나 알코올을 마셔도 심장이 빠르게 뛸 때가 있고, 또는 누가 나를 혼냈어요. 그러면 흥분해서 가슴이 막 뛰지요. 달리기를 하고 멈췄어요. 그럼 흥분해서 막 가슴이 빠르게 뛰지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빠르게 뛰는 거를 동성 빈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의 환자분들은요, 특별한 이유 없이도 맥박이 빠른 경우가 있어요. 목에 갑상선이라고 있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맥박이 정상적으로 좀 빠르게 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치료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거는 어디에서 생기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 아래 그림, 심장 목식도를 그려놨는데 1번 해가지고 동방결절 써놨잖아요. 이 정상적으로 맥박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동방결절입니다. 저기가 빠르게 뛸 때, 정상적으로 만들어내는 공장이 좀 빠르게 활동을 할 때, 이게 동성 빈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동성 빈맥이 진단을 받았어요.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보게 되면 첫 번째, 증상이 없으면 그냥 지켜봅니다. 왜요? 정상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굳이 약물 치료를 하지 않아요. 근데요, 나는 100개 이상으로 빠르게 뛰니까 가슴이 뛰어요 라고 했었을 때, 그럼 저 약물 치료 할 건가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요, 아니요, 그때도 약물 치료 바로 하지 않습니다. 왜 가슴이 빠르게 뛰는지 이유를 찾아서 그 이유를 제거를 해줘야겠지요. 습관적으로 커피를 많이 마신다, 또 나는 술을 많이 마신다, 또는 몸 상태가 좋지 않다 라고 했었을 때도 정상적으로 맥은 빠르게 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인들을 제거하는 게 먼저고, 이 원인을 제거했어요, 또는 제거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도 가슴이 뛴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약물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만 약물 치료를 한다. 결론, 동선 빈맥인 경우에는요, 대부분 약물 치료를 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 일부분은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다로 설명드리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빠른 맥, 빈맥, 심방에서 생기는 빠른 맥의 두 번째 종류가요, 심실상성 빈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조 화면에서 보이는 이 심전도를 보게 되면 다다다다다다다다 빠르게 뛰는 이런 맥박을 보여주고 있죠. 심전도 저 볼 줄 모르는데요, 잘 볼 줄 몰라도요, 다다다다다다 빠르게 뛰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느낌이 오시죠. 심실상성 빈맥은요, 대부분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 2번 해가지고 표시해 준 데가 있지요. 심장 안에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길이 있고, 이 정상적인 길 위에 합선되는 전선이 한 가닥이 더 들어있는 병이 심실상성 빈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어떻게 치료하나요? 물어보게 되면, 저 합선되는 전선만 잘라버리면 이 약 안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심실상성 빈맥의 근본적인 치료는 전극도자 절제술입니다. 저기 아래 그림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가운데 이 까맣게 보이는 선이 전극도자고요. 여기를 심장 안에 들어가서 구조물들하고 겹쳐놓고 보게 되면 저기에 합선되는 전선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를 잘라버리게 되면 약을 안 드시고도 살 수가 있습니다.
시술만 하면 되는데 굳이 평생을 약을 드실 이유는 없겠잖아요. 그리고 이 시술의 성공률이요 99% 이상입니다. 100% 아닌가요? 이 세상에 100%는 없잖아요. 대부분 성공을 하기 때문에 그냥 시술을 받고 사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약물 치료를 하나요? 이런 상황은요 전국도자 절제술을 시행할 수 없을 때 시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동반 질환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몸 상태가 안 좋아요. 이럴 때는 무리해서 시술하지 않고 약물 치료를 합니다. 한 예를 들자면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항암 치료 때문에 몸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이 심실상승 빈맥이 뛰어서 가슴이 막 두두두두두두두 뛰어요. 최근에 항암 치료도 받았고 살도 많이 빠졌고 몸도 쇠약해 있는데 저 치료를 하느냐? 보통 이런 상태에서는요 약물 치료를 먼저 해보고 너무 빈번하게 재발할 때 이런 경우에는 무리를 해서라도 시술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약물 치료를 먼저 합니다. 또는 나는 죽어도 시술이 싫어요 라고 하게 되면 이때 싫다는데 어떻게 해요? 강제로 시술할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도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약을 끊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요 시술을 받지 않고 약물을 끊게 되면요 재발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실상승 빈맥인 경우에는 약을 끊기가 어려워요. 자, 다음으로 빠르게 뛰는 맥박, 심방에서 빠르게 뛰는 맥박 중에 하나가 심방빈맥이라는 게 있어요. 오른쪽 그림을 먼저 보시게 되면 3번 해가지고 제가 숫자 해놓은 데 있잖아요. 앞서서 저희는 동성빈맥에 대해서 뭐 좀 공부를 했었어요. 이 심방빈맥이라는 거는요 동방결절이 아닌 심방의 다른 조직에서 맥박을 매우 빠르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앞서 1번 있었던 데가 동방결절인데 3번은요 동방결절이 아닌 심방의 다른 조직, 나쁜 세포들이 막 심장에 생겨나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 환자들한테는 심장 안에 나쁜 세포, 있어서는 안 되는 세포이기 때문에 암세포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나쁜 세포들이 있는 경우가 여기에서 막 나쁜 신호를 만들어내 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 뜰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심방빈맥인 거고,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연히 이 나쁜 이 세포에서 신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나쁜 세포만 싹 태워서 없애버리면 돼요. 점을 파듯이. 그래서요 심방빈맥의 근본적인 치료도 전극도자 절제술이에요. 이 아래 보이는 엑스레이 그림이 실제로 제가 시술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 까만색으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거 보이시죠? 저기에서 우리가 전극도자로 고주파를 줘가지고 나쁜 조직을 다 치료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방빈맥을 전극도자 절제술을 다 시행을 했어요. 그럼 약물 치료가 필요 없나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요 심방빈맥에 대한 전극도자 절제술의 성공률은 90% 정도 됩니다. 심실상승 빈맥은 거의 100%에 가까웠잖아요. 심방빈맥은 조금 더 시술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 가슴을 뛰는 범인, 나쁜 세포가 심장에 한 군데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군데예요. 또는 너무 깊숙이 있어요. 또는 심장 전체에 퍼져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전극도자 절제술로 완전히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요 뛰는 범인이 이미 한번 시술을 했는데 한 두세 군데 더 있더라 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해볼 수 있어요. 그 두세 군데만 없애면 되는데, 하지만 여러 군데 퍼져 있어요. 그러면 온 심장을 저희가 다 시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홀라당 다 타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시술하지는 않아요. 그럴 때는 약물 치료로 가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면요 시술을 잘 마쳤습니다. 심방빈맥 시술을 잘 마쳤는데 두근거리는 시간이나 빈도는 줄었는데요 또 생겼어요. 재발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어떡하나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바로 다시 시술로 들어가기보다는 이런 경우는 약물 치료를 우선적으로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약물 치료를 좀 해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심방빈맥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쁜 세포들은 대부분 죽였고 그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나쁜 세포가 아닌데 일시적으로 좀 흥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전파 놓으면 후끈후끈 하잖아요 얼굴이. 그리고 이 후끈거리는 게 며칠 느낌이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쁜 세포를 심장 안에 다 제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조직들이 좀 흥분해 있는 상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가슴이 뛴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시술 들어가지 않고 약물을 좀 투여를 해보고 좀 기다려봐요. 근데 처음하고 똑같이 그렇게 마구 빠르게 뜁니다 라고 했었을 때 그때는 시술을 다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약물 치료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나는 지금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시술은 받기 싫은데 이걸 빨리 없애고 싶어요 라고 했었을 때 어떤 치료를 하나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요 직류충격 동일동 전환요법이라는 걸 시행을 하게 됩니다. 쉬운 말로 해가지고요 우리 CPR 심폐소생술 할 때 가슴에다 전기를 꽝 치잖아요.
하잖아요. 방법은 다른데 전기를 꽝 치게 되면요, 정상 맥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정상 맥박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뒤에 약물 치료는 하지 않나요? 물어보게 되면 약물 치료는 해야 됩니다. 왜냐? 약물 치료를 하지 않으면요, 금방 재발을 하게 돼요. 근데요, 나는 죽어도 중국도자 절제실이 싫다, 또는 내 몸 상태가 너무 안 좋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쩔 수 없죠. 약물 치료를 해야 되고, 하지만 약물 치료는 장기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다음 부분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얘기하도록 할게요. 안녕.